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저속노화라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재민입니다. 아니, 늙는 게 무슨 죄인가? 다들 늙어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드는 건 자연의 순리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저속노화는 단순히 겉모습만 젊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노화의 진짜 원인들을 이해하고 그 속도를 늦춰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몸을 커다란 공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도 세월이 흐르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기계 효율이 떨어지고 쓰레기가 쌓이고 장고장이 잦아집니다. 우리 몸의 노화도 똑같습니다. 무려 4가지의 숨겨진 원인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몸을 조금씩 낡게 만듭니다. 이 4가지 원인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에너지 공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공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태워서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힘을 잃어요. 발전 효율이 떨어지고 에너지는 적게 만들면서 오히려 활성산소라는 유해한 가스를 더 많이 내뿜기 시작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주범이에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과 비슷하죠.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고 유전자를 손상시키면서 노화를 가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건축 자재인 단백질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물을 제외하면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부, 근육, 뼈,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죠. 이 단백질들은 우리 몸의 뼈대를 세우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주 소중한 건축 자재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단백질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엉켜붙거나 쌓이기 시작해요. 마치 오래된 건물의 철근이 녹슬고 뒤틀리는 것처럼요. 이렇게 망가진 단백질들이 쌓이면 신경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단백질을 잘 만들고 망가진 단백질은 제때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세 번째 원인은 세포 청소부 오토파지의 기능 저하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다행히 우리 몸에는 이 노폐물을 스스로 청소하고 재활용하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이 있어요. 바로 오토파지입니다. 그리스어로 스스로 먹는다는 뜻인데 말 그대로 낡고 병든 세포나 불필요한 단백질 덩어리들을 스스로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자가 청소 기능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오토파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마치 쓰레기 수거차가 멈춰버린 도시처럼 세포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세포 자체가 병들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토파지가 활발해야 세포가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말이죠. 마지막 4번째 원인은 몸속의 불이라 불리는 만성염증입니다. 여러분, 염증하면 보통 다쳤을 때 붓고 열나는 것을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염증은 그런 염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염증이 몸 구석구석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숯불처럼 서서히 타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조금씩 파괴하고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 만성염증은 고혈압, 당뇨병, 심지어 암까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죠.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염증을 잘 조절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염증의 불길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만성염증이 바로 노화를 가속하는 숨은 주범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원인, 즉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단백질 기능 이상, 오토파지 감소, 만성염증이 바로 우리 몸이 늙어가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챕터부터는 이 네 가지 원인을 해결하는 아주 쉽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 몸이 늙는 진짜 이유 네 가지를 알아봤죠. 이번에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너는 내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 있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온 영양분으로 만들어지니까요. 복잡한 영양제나 값비싼 건강식품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 식탁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속 노화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식단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지치지 않고 힘을 내도록 도와주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바로 비타민 B군과 코엔자임 Q10입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일꾼이죠. 현미, 보리 같은 통곡물이나 콩, 견과류에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흰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타민 B군을 섭취할 수 있죠. 그리고 코엔자임 Q10은 미토콘드리아의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 있으니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생선을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푸른 채소도 미토콘드리아에 아주 좋은 친구들이니 식탁에서 빼놓지 마세요. 두 번째, 건축 자재. 단백질을 재건하는 식단입니다. 우리 몸의 뼈대인 단백질이 망가지지 않고 튼튼하게 유지되려면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들어보셨죠? 살코기, 닭가슴살, 계란, 두부가 바로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콩으로 만든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도 아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고기 먹으면 안 좋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너무 기름진 부위만 피해서 적당량을 드시면 오히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을 꼭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 번째, 세포 청소부 오토파지를 깨우는 식단입니다. 우리 몸의 자가 청소 기능인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적절한 간헐적 단식입니다. 아니, 굶으라고? 네, 맞아요. 배고픔을 느끼는 시간이 짧게라도 있어야 우리 몸의 세포가 음식이 안 들어오네? 그럼 이제 몸속에 쌓여있는 찌꺼기를 먹어서라도 버텨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청소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힘들게 굶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7시에 마치고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12시간 공복만으로도 오토파지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굶는다는 생각보다 내 몸에게 잠시 쉴 시간을 준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 몸속의 불만성 염증을 끄는 식단입니다. 만성 염증의 불길을 잡으려면 항염증 식품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염증 식품은 쉽게 말해 몸속에 소방수를 뿌려주는 음식들이에요.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올리브유,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은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카레의 주재료인 강황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인 커큐민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 방지 식단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재료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식단들을 요약해 볼까요? 통곡물, 콩, 견과류, 등푸른 생선, 살코기, 닭가슴살, 계란, 두부, 녹황색 채소, 베리류, 올리브유, 그리고 강황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먹는 밥상을 조금씩만 바꿔보세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간식으로 빵 대신 견과류를,
그리고 식사 때마다 다양한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먹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감사하다고 말할 겁니다. 먹는 것을 통해 몸을 젊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죠. 이번에는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이고 허리야, 무릎이 시큰거려 같은 말을 달고 사신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 몸이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아주 간단한 습관들만 꾸준히 실천해도 우리 몸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그것도 아주 즐거운 운동이요. 운동하면 헬스장 가서 무거운 쇠덩이를 들고 땀을 뻘뻘 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꾸준히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심지어 춤추기까지 모두 훌륭한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빠지는 근육을 지켜줍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쓰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를 돕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만보 걷기는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하루 30분 내가 좋아하는 운동하기로 목표를 바꿔보세요. 친구와 함께 동네 뒷산을 산책하거나 아침 저녁으로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꿀잠의 힘을 믿으세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기억력을 정리합니다. 성장 호르몬 같은 중요한 호르몬도 잠을 잘 때 가장 많이 분비되죠. 충분한 수면은 노화 방지의 핵심입니다. 하루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잠들기 좋은 음악을 듣는 등 자신만의 수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스트레스를 가볍게 내려놓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우리 몸은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고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니,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아요? 라고 물으실 수 있죠.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생활, 친구들과의 수다, 손주들과 놀아주기, 텃밭 가꾸기 등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스트레스는 몸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땀과 웃음으로 풀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햇빛을 현명하게 즐기는 습관입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비타민 D를 선물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광노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외선이 콜라겐을 파괴하고 피부를 늘어지게 만들어서 주름을 만들고 색소 침착을 유발합니다. 그렇다고 햇빛을 아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 10분, 15분 정도는 햇볕을 쬐는 것이 좋죠.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겁니다. 흐린 날씨에도 자외선은 존재하니까요. 외출 전에는 꼭 얼굴과 목, 팔에 선크림을 바르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여러분의 피부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꾸준히 즐겁게 운동하기, 7, 8시간 푹 자기,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찾기, 그리고 자외선 차단하기입니다. 이 습관들은 마치 우리 몸의 든든한 보험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이 모습을 놀랍도록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겁니다. 몸을 젊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마음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도
마음이 늙고 시들면 삶의 활력을 잃기 쉽습니다. 조성노화는 단순히 겉모습만 젊게 만드는 것을 넘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 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을 느끼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같은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불평, 불만이 많거나 걱정이 많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몸을 해롭게 하죠. 그래, 잘 될 거야. 이만하면 괜찮아. 같은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활짝 웃는 습관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질 겁니다. 두 번째,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직장과 육아에 쫓겨 미뤄뒀던 것들을 마음껏 해보세요.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도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 뇌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뇌세포의 노화를 늦춥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나도 아직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 교류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거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사람들과 소통하고 웃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외롭지 않다는 말이 있죠.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가세요. 네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다. 손주와 즐거운 통화를 했다 같은 작은 일들에도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조성노화는 단순히 젊음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인생의 황금기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마법입니다. 몸의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마음의 젊음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매일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